거예요. 조세 총론. 그래서 지금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오늘 하는 조세 총론에서는 직접적으로 두 문항이 거의 출제됩니다. 두 문항이 오늘 수업 내용은 두 문항이 출제되고 조세 총론에서 근데 이 조세 총론을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다섯 문항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16개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법을 나는 다섯 문항만 맞출란다 그러면 오늘 수업만 완벽하게 해주셔도 다섯 문항 정도는 맞힐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두 문항이 출제되는데, 근데 이제 연관되어서 다른 세금이랑 연관되어서 다섯 문항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세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취득세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2주차에서 하는 취득세 부분에서는 무려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2주차에서는 취득세만 내내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3주차에서는 제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유를 하게 되면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하고, 근데 이제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좀 차이는,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6월 1일 날짜를 과세익 기준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과세익 기준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 주택, 뭐 선박 항공기 등 이런 거 보유하게 되면 무조건 재산세 세금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만 가지고 세금이 나와요. 주택하고 토지만.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뭐 6억을 초과해야 돼요. 또 뭐 상가 토지 같은 거는 80억이 초과돼야 되고, 나대지 등은 5억이 초과돼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초과하는 거,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기준 금액이라고 그래요. 일정한 기준치 금액을 초과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3주차에는 이 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볼 겁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6월 1일 날짜로 부동산 보유되고 있을 때 재산세, 그리고 또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토지 주택을 많이 보유했을 때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 상태로 보유되면 종합부동산세, 요 세 개 세목을 3주차에서 한꺼번에 볼 건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는 한두 문항만 출제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는 세 문항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고액으로 보유됐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주차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거의 5문항 내지 6문항이 출제되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토탈 지금 해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16문항만 나옵니다. 16문항만. 그런데 요즘 보통 합격자, 제가 올해 공인중개사 강의만 23년째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합격자를 보면 부동산 세법에서 거의 12개 내지 13개는 맞춥니다. 이 합격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적게 맞힌 사람이 9개예요. 9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려면 부동산 세법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공법이 따로 이제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법령 실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시 법령 및 세법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는 이제 4과목이지만 시험은 3과목으로 출제되잖아요. 그럼 법령 실무에서 뭐 고득점하고, 공법에서 또 뭐 어느 정도 좀 고득점하고, 그러면 뭐 공시법에서 또 어느 정도 맞추면 세법은 뭐 두세 개 맞춰도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개사 시험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법령 실무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보통 그 75점 내지 80점 정도 맞아요. 뭐 100점 맞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맞으면 법령 실무가 75점,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 80점 정도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제 72.5나 75점 잡고 법령 실무를, 공법은 아주 잘한 사람은 65점이에요. 공법은 아주 잘한 사람. 보통은 뭐 보면 합격자를 보면 공법에서 뭐 50점 정도, 뭐 또는 60점 뭐 그런 정도로 맞춥니다. 그러면 이 공시